그 소장 말씀이 정당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 하는 데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일이라고 보면은 작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이고 아직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오늘 제가 A상 넥타이 맸지만은 우리는 민초정당이에요. 그런데 민초정당이라도 워크숍은 좀 좋은 데 와서 해야 되겠다. 저보고 뭐 그 양평까지 가냐고 중간에 천안에 암만 천안에 찾아봐도 이런 시설이 없고요. 두 번째는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지역은 더더욱 없고 공무원 공짜만 들어가면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 오시는데 불편하셨지만은 또 어제는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길이 덜 막혔다고 그래요. 불편하셨지만은 오로지 하나 우리 민초정당의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모습 여러분과 1박 2일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또 자기 이름 팻말을 달고 회차를 달고 이렇게 같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접근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대탄 고모님이 제가 그랬어요. 문대탄 고모님이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동아일보 기자 때 그래가지고 꼬막한 자식들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고향이라서 어제 숨을 때도 많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냥 사모님은 이불 빨고 문대탄 고모님은 그냥 노가다 하다가 설법대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노가다 하다가 그렇게 생활을 해서 남이 다 버린 땅, 돈 벌면 돌산만 샀다는 거야. 돌산만. 근데 그 돌산이 제주도가 개발하니까 돌을 육지에서 배를 타고 돌을 안 가져오면은 문대탄 고모님 돌을 산을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은 나라가 다 망하는 줄 알았다. 근데 조금 지나서 본인 생각은 그 시기에는 유신헌법이 필요했다. 그 뭐 문대탄 고모님이 직접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구호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김건코치 구호는 옳은 조치가 아니에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한 단면 인권이라는 문제와 자유라는 문제, 민주라는 문제를 보면은 긴급조치 구호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때 상황들을 같이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왜 억압시키고 국민을 통제하고 대학교 시위도 못하게 하고 왜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얘기하면은 1년 징역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1년 징역 보냈어요.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안 맞죠? 월남이 폐망했잖아요. 월남 폐망을 보니까 전부 내부의 간첩들이에요. 신부님도 간첩, 스님도 간첩, 거기에 월남의 부통령도 간첩, 깔고 보니까 이게 간첩이 더 많아. 그 비슷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한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지금의 이제 소위 민주화 투사라는 세력들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주 인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그 체제에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는 고민이가 왜 문대탕 고모님한테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4.3 문제하고 우리 현대사에 5.18 4.3 4.3 5.18 여순 대구 많습니다. 지금 좌우가 부딪히면서 역사 논쟁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그때 상황에서 거의 옳았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 함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초를 닦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변명은 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느 나라에도 올랑같이 우리가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규재 대표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얘기조차도 못하죠. 왜 망하면 그냥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는데 그 얘기조차도 못하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해직 기자로서 우리 당의 상임고문으로 계셨던 그분의 현실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자기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그 정도의 용기 있는 강단을 내리고 기국고치 구호 터지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만나서 들은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라가 다 망하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주도 가서 조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느낌은 그럴 수 있었다. 또 자기는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 유신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입장하고 좀 다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지키고 자유만 지키고 민주만 지키고 가서 국민의 삶이 지금의 10대 강국, 7대 강국, 어쩌면 5대 강국까지 갈 수 있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역사의 명확한 역사의 진실 부분들은 우리가 팩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왜 이승만 대통령, 건국자유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애국 예민 정신을 개성하느냐, 거기에 또 하나 반공 정신을 개성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 당의 강령이고 그분들이 지켜왔던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 관점에서 봐서는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파묘하라하고 말끝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분은 성공한 혁명의 독재자가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독재를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독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독재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강령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는 우리 공화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옹고이지신 옛것을 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뇌를 생각하고 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고뇌를 생각하고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좌파들 불러놓으면 훨씬 더 강한 얘기 합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투쟁을 하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우리 공화당은 민초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반기독권 정당이다. 반기독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라는 표방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민초정당의 길을 갖고 반기독권 노선에 선 겁니다. 정치학을 하는 사람,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왜? 아직 우리 공화당이 성공은 못했지만은 저 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올바른 정당, 민주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민주정당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한동훈 같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우리 공화당은. 같은 보수 측에 오른쪽에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왼쪽, 좌파, 진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당은 보수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한동훈이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보수는요,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은 보수였지 좌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없는 보수는 찌질입니다. 껍데기라고 했죠. 제가 껍데기 보수라는 껍데기 보수. 용기 없고 자기 희생이 없는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키느냐? 그들은 껍데기 보수고 찌질이 보수다. 보수의 정통성을 저도 며칠 전에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두 사람하고 폴리인수의 대표도 있어요. 이 사람 너무나 깜짝 놀라운 얘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화당 저는 쭉 지켜봤는데 놀랍다. 지금 정당 중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상황,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니까 의식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상적이다, 저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정광훈이 저는 더 인간도 아니야, 더 정상적도 아니야. 정광훈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아니 비례대표 6, 7억 줄 테니까 비례대표 1번 준다 하고 뭐 항복 무슨 여자 남편하고 이런 문제 생겨가 사생활 문제 때문에 그만뒀는데 1번 받아오면 앞번호 받는다고 그거를 들고 가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면은 보수 정당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보수 정당입니까? 부끄러운 정당이 부끄러운 정당. 망신을 시켜도 이렇게 보수 태극기를 비하시키고 망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무슨 거예요? 그 사람 얘기들이 딱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그걸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자기들이 보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용기 있게 절차부터 결과까지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하는 정당은 7, 8년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언론이죠, 언론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 그 중에 헌법적 가치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와 진실과 그리고 청렴, 깨끗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7년, 8년 동안 했던 용기 있는 희생, 이것이 가치인데 이러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국회의원만 하거든. 그러니까 김영선 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권력 주변에만 붙으면 된다. 그러니까 mentu경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 딱 한국고 김무성 같은 자들이, 윤석열 정권은 김무성과 연합정부예요. 연합정부.
여러분들 공공기관, 공기업에 김무성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연합 정부야. 왜? 명태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장재호이가 청와대 갖다 집어넣고 장재호이가 실제 때 그 사람들 마포 보름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천공사 사장도 시키고 주택공사 사장도 시키고 도로공사 사장도 시키고 다 갖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 권력 잡으려고 멀쩡한 사람 배신해가 등 뒤에 칼 딱 꽂고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지가 대통령 하려고, 지가 아니면은 방기문이 세워가지고 대통령 시켜놓고 유승민은 지가 대통령 하려고, 안철수는 제일 먼저 나라의 정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안철수가 제일 먼저 앉아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탄핵시켜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누가 돼서 문재인이 딱 되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조은진이가 그 동네에 12년을 있었으면은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우리 박대춘이나. 제가 사람을 몰라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주 많이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느낄 텐데 부끄러운 줄 알아. 국회의원들 몇십 명 모였는데 안 가다가 갔더니 와 어떻게 그걸 버티고 합니까? 어떻게 개똥이다 이놈들아.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게 정상이야. 버티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버티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좋은 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은 일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일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다니까. 그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정상이에요.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 오늘 보니까 이 부장한 사람들 많이 안 왔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가슴 아파 죽겠어요.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정말 위하는 분들인데 다음에는 다들 참석하세요. 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조은진이는 목에 칼을 갖다 꽂아도요 싫은 소리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하다.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감옥 갈 생각 이미 저는요 감옥도 가고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복권제가 나온 일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좋은 일을 함부로 집어 못 넣는 거야. 그날 재판을 갔는데 허평한 장모님, 그 다음에 진순정 수석, 저 이게 진수석한테 감옥 간다. 가면은 허평한 장모님이 대표 대행을 한다. 대표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감옥에 여기 재판을 받아갔어. 아니야 따르니까 뭐 실형 받았잖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실형 받았지도 몰라. 두드리 맞기만 시큰 두드리 맞았어. 120명이 120명이 진단서 끊고 저기는 저끼리 싸워가지고 몇 사람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바로 그냥 구속. 저는 바로 감옥 갈 줄 알았다니까. 대비를 다 해놨다니까. 근데 막 그 얘기를 하면은 울고 우리 당원들이 울고 웃잖아. 불쌍하다 조은지. 박근혜도 불쌍했는데 조은지 어째 불쌍해도 웃잖아. 토요일마다 또 선착대 가가지고 조은지 해야 되나. 극할까봐 얘기 안 했어. 저는 준비를 하고 갔어요. 이게 어느 정치인이 지 감옥 가는데도 떳떳하게. 허평한 장모님, 오늘 전 허 장모님 시제 때문에 못 오셨어요. 허 장모님이 저 감옥 계시는 동안에 감옥 있는 동안에 땅 잘 시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엄청난 무서운 길을 걸었고 엄청난 위대한 길을 걸었고 엄청난 우리의 희망을 거기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뭐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동지들 어제 내가 그랬다. 야 어제는 술을 그래 드셨는데도 뭐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좋더라. 여러분 워크샵을 보세요. 내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원들 모시고 이렇게 1박 2일 워크샵 하면서 당원들 얘기를 들어가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게 가식이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가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만을 대표하는 대표들이다. 지역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저거 하는 짓 보고 윤석열 한동훈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뭘 바래요?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지난 총선에 우리 공화당에 조국인가 제국인가 모르겠는데 김제국이 오늘 안 왔네.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 표 찍어줬으면은 국민의힘 전에 못합니다. 민주당이요? 택도 없습니다. 조지가 가만히 놔둡니까? 국회에서 적하면 정청래 내가 모가지를 끌고 나서라도 니 미쳤나 임마? 전현희를 불러가 내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국민들이 정의롭지 않아요. 맞아요. 국민들이 정의로워야 되는 거야. 정의로운 사람을, 진실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할 수도 없어. 앞에 가서 좀 빌어야 돼. 제발 우리 공화당한테 왼쪽 눈이라도 오른쪽 눈이라도 좀 돌려주이소. 홍보관 가면은 이제 뭐 입당하라 소리도 안 하니까 가서 홍보지 받으면 그냥 시들 하나 읽어보였어. 제가 지난번에 마포 젓갈 축제할 때 다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화가 나는 거야. 커피 무료 공사했는데 커피 준다 가니까 줄 쫙 서더라고. 커피 준다니까. 커피는 줘도 된다고요. 커피는 옛날에 손학규도 뭐 무슨 다방 해가지고 했잖아. 커피 한 잔 추울 때, 특히 추울 때요 따뜻하지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집 마담이 되는 거야. 좋은 마담 제가 다 한 잔 다 주니까 좋더라고. 야 생각보다 엄청 젊다, 엄청 잘생겼다. 그래서 커피도 맛있더라. 여러분 공부만 하시면은 하세요. 그런 것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지금 아까 박정민 수석부위원장 오셔서 이번에 14일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가는데 뭐 경기도의 숫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튼 우리가 매주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꼭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왜 또 마야 되냐? 그날은 이춘호 지사가 무슨 동상도 세운다 하지. 홍준표도 뭐 동상 세운다 이렇게 할 때는 막 떼거지로 우리 갔을 때 탄신제 때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을 때 유경수 여사 생가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만 가가지고. 그런데 뭐 그것도 괜찮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깨닫고 오는 거 괜찮아. 그 대신에 우리가 많아야 돼. 우리가 손에 손잡고 이제 박지만 회장 쪽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07돌 탄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도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신 길보다는 탄신제를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쪽을 좀 더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일날 수능일이라서 그날 행진하고 뭐 하려다가 안 합니다. 집회를 그냥 생가에서는 학교가 없으니까 뭐 하고 이제 직지사 가서 우리 산행을 할 생각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손에 손잡고 각 지역에 동료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 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당 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앙당 간부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2,000명의 중앙당 간부, 5,000명의 중앙당 간부를 만드느냐 마느냐. 우리가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좀 연구를 넘겨요. 경기도가 지금 잘하죠. 뭐라고 하면 외국 동지에 만들, 지역마다 외국 동지에. 경기도당 위원장 어디 계세요? 지역마다 외국 동지에 활성화를 시켜. 파주 외국 동지에, 안양 외국 동지에. 이러니까 이제 좀 모으기가 쉬워. 지금 잘 되는 데가 예천 외국 동지에 몇 명이죠? 120명? 연세가 많은데 그래도 한 100명은 돼. 예천 조그마한 데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 사람들 다시 규합을 해서 우리 무한행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 왜 언론에서부터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언론에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만 많아. 투표 나가면 또 0.001% 나오는데 이것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넘어가면은 자 저한테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이 소라 푸르른 소라 독야 청청 푸르른 소라 우리 공화당 푸르게 끝까지 우리 공화당을 가자 이게 맞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비양심적인 놈들 빼고 그래서 저 용어가 얼마나 제가 용어를 잘 지었습니까? 양심적 진실되고 정의롭고 청렴하고 용기 있고 희생하는 양심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바깥에 있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양심적 자유보수 세력에 대통합을 해야 된다. 1차로 국민의힘에 들어갑시다. 국민의힘 들어가서 잡아먹자고. 여러분들만 안 흔들리면 국민의힘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우리 여기 계신 당원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어떠한 정당의 정당인도 여러분들만큼 용기 있게 희생하는 위대함을 가진 정당인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저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의 장수라고 뽑아준 조은진이는 하나도 안 두렵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러고 기회 들어오지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오지 마라 해도 윤석열이한테도 간대 조은진한테 다 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신을 가져야지 자신을. 정촌에서부터 자신 가지고 상주에서 자신 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에서도 좀 자신 가지고 통영 자신 가져야 돼. 자신 가져야 돼.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뭐 그 친구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묘하게 우리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거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정치를 떠나버리고 우리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당신 조원진의 능력이고 당신 우리 공화당의 능력이고 당신 우리 공화당 당원의 능력이지. 이제는 기댈 데도 없어. 안 기대하냐? 목맬 데도 없어. 목을 매도 싸워도 우리끼리 싸우고 목을 매도 울어도 우리끼리 울고 손을 잡아도 우리끼리 손잡고 나가자 말입니다. 나가자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득권하고 싸운다 그래. 권력 기득권, 돈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 부정한 자들, 그리고 언론 기득권하고 싸우는 거야. 기득권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은 서민이고 자영업자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복지 정책은 민주당, 국민의힘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득권 양당하고 싸우는 핵심은 뭐냐? 어려운 서민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협치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요. 국민이 잘 사는 방법,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방법, 길을 잃은 청년들한테 미래를 줄 수 있는 방법, 죽어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100번 찾아갑니다. 이재명이 그때도 살아있으면은 저는 100번을 찾아가든 1000번을 찾아가든 테이블로 끌어내가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윤석열 대통령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그 다음 기자회견은 아니더라 이거야. 국민들이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지 저거는 골 때리는 사람이다. 저것끼리 말로 골 때리는 사람인데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거 언젠가는 사고 친다. 사고 치는 게 뭐예요? 저거 언젠가는 나라를 뒤집는 게 아니고 나라를 제대로 일으킨다.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뭐죠? 나라조자 쓰죠? 나라조자. 원자는 삼수변에 근본원자 써요. 진짜가 이게 묘합니다. 진짜가 비유에 별진짜를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를 담는다. 진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으킬 진. 나라의 권원을 일으킨다. 그런데 제가 무너지고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뭐가 됐어요? 지진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 진짜가 지진할 때 진짜도 되는 거야. 나라의 권원이 다 망한다 이런 거야. 다 망한다. 이런 기가 막히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가더라고. 65살 지나가는 탄탄대로다. 여러분 핵심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자, 독자적인 독자 길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제들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저께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하겠다 발표했어요. 그거 우리 공화당 작품이에요. 우리 공화당. 김박사 맞죠? 우리 공화당 이미 그린벨트 풀어라. 청년들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그 그린벨트를 통해서 공급하자. 그러면서 집값 안정도 시키자. 뭐 이런 시절 이미 우리가 발표한 거 연금 좀 받았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받아가 지금 못해요. 그때 13% 이런 받았어야죠. 9%에서 13% 올렸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는지 아세요? 반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료의 벽에 꽉 차려 있구나, 꽉 묶여 있구나. 관료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공무원 연금교육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하시잖아요. 3개월 동안 잘했다 소리 안 해. 그 복지부 장관이 조원지가 야당한테 다 퍼줬다고 막 이렇게 보고한 거야.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6천억 아끼는 국회의원이요. 여러분 조원진이를 여러분들이 당대표로 이렇게 보면 제가요 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 소위 말하는 부산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제 친박이랑 죽으라고 한노에 넣어놓고 다 도망가고 제가 초선 한노에 간사하면서 죽으라고 줬는데 가장 잘된 노동개혁을 제가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제가 어느 국회의원이요 양대 정부의 가장 절한 개혁을
불도 알고 조원진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껴냈는 놈들은 무섭지. 저게 말이야 공무원들한테 마죽을 끼는데 지가 딱 앞장서서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광주시장 하는 강기세에 어쩌기도 꼬셔가지고 공무원 연구교육 이뤘죠. 삼보일배 삼보일배 누구죠? 누구? 추미애 저하고 노동개혁 잘못해가지고 저는 잘했지. 저한테 꼬시기가 와가지고 정치생명 끝나다 왔잖아요. 그거 누굽니까? 양대 정부의 노동 공무원 개혁을 이룬 사람이 접니다. 멋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조원진이가 여러분들을 믿듯이 여러분도 조원진과 우리 지도부를 믿어야 돼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워크숍 탁 맞추고 가서 야 오늘 제 했는 얘기 막 유튜브에 다 찍어놨으니까 잠이 안 온다든지 우리 동지 욕하고 싶다든지 저 새끼 정말 섭섭하다 할 때마다 털어놓으세요. 야 그래 맞다. 조원진 오늘 1시간 50분 한 50분 얘기 떨었는데 우리가 이제 싸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후원금도 좀 내고 누가 어제 가더라고. 당이 대표님 나서서 이제 뭐 돈 문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복장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필름 녀석 내가 얘기했어.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 가지시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이 경제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정도로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 우리가 기득권하고 싸우는 부분에서 비기득권, 서민 중심으로, 청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중심, 우리가 시장을 100군데 이상 가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시장 가면 가게 안 가고 꼭 가면은 어머니들 배추 몇 포기 갖다 놓고 파는 그런 데 가서 다 사잖아요. 그게요 가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가지시고 오늘 워크숍에 이렇게 참여, 특히 이제 정당은 아까 정당인이라고 잘 얘기해줬죠. 정당은 참여입니다. 참여를 많이 하는 정당이 그게 옳은 정당이에요. 그래야지 당이 살아요. 그래야지 당이 산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집회를 1년에 매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회하면은 어떻게 그 시간 내가지고 참여하고 교육하면은 참여하고 또 시도당에서 운영위원회 하면은 꼭 참여. 여러분들 시도당 운영위원회 안 들어간 분들 손 안 들어보세요. 진짜로 운영위원회 안 들어간 분들 제가 볼 때 반은 안 들어갔는데 왜 손 안 다 자신있게 손 드세요. 시도당 운영위원회 안 들어간 분들 오늘부로 각 지역의 시도당 운영위원회 다 들어가십시오. 중앙당 간부가 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앙당과 시도당은 혼연일체, 당대표와 시도당 위원장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다 좀 가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님은 일에서 가셨고 우리 박정임 수석부위원장 경기도당, 충북도당 감사합니다. 중앙당 재정 어렵다고 재정까지 도와주셔서 서울시당에서 1,000만원, 경기도당에서 1,000만원, 충북도당에서 800만원 중앙당에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신 거를 다 봤는데 우선 첫째 이제 좀 더 생산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뭐 경기도도 가서 뭐 몇 시간씩 노래 부르고 여수도 몇 시간씩 어제 또 뭐 찍지 마라 했더니 또 그 찍어가지고 또 올리는 분도 있더라. 그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하는 그러한 장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시도당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관을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홍보관의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10사람이 나와 있는 홍보관 같으면은 이틀을 나눠가지고 5사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은 강요에 의한 입당원서를 안 받습니다. 본인이 와서 직접 하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홍보는 전단지도 주고 서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책임당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책임당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 네 우리 책임당원에 여도 지금 책임당원을 모시고 와서 이 사람 입당했어요.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홍보관에 우리 공화당 알리고 자신 입당하는 분들을 반갑게 받고 또 여러분들 주변이 요즘 기회라는 게 뭡니까? 워낙 국민의힘이 못해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는 아웃이라 보고 워낙 못하니까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이런 기회에 많은 책임당원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단지가 사실은 우리 당부하고 전단지는 3개월에 한 번만 한 줘보실래요? 세 가지 다 좀 줘볼래요? 오케이. 이게 당보잖아요. 이게 당보잖아요. 당보는 3개월에 한 번 만듭니다. 요거는 신년 당보를 만들 거예요. 요 부분도 공약 이런 부분들도 3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당부도 귀하게 땅을 너무 안 되게 이렇게 올려놔요. 자, 이거죠. 요거 우리 공화당의 비전, 그 다음에 뭐 3기 지도부 요거는 매주 만듭니다. 매주 내용을 달라요. 뒷장이 앞장도 이제 매주 만들 때 앞에 요 부분도 좀 바꾸긴 바꿀 건데 밑에 지도부 출범 뭐 이것도 좀 바꾸고 지도부 출범한 지가 벌써 3개월 됐으니까 바꿀 때 됐죠. 이런 내용들 제가 나오는 프로 유튜브 내용들을 여기 실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 틀어놨던데 어제부터 쇼츠 제가 보도자료를 낼 때 제가 서울에 있으면 쇼츠를 찍어요. 쇼츠를 찍어서 그 쇼츠를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 쇼츠를 3개 넣고 그 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방송 그 주에서 방송 나갔던 내용 이렇게 해서 요거는 2주 정도 되죠. 격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배종은 격주로 이걸 새로 만들어내요. 이거는 한 장짜리잖아요. 그리고 QR코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대볼래요? 전화기 한번 꺼내보세요. 전화기 꺼내서 제일 오른쪽에 OBS 라디오 출연 안내하는 거 여기다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에 QR코드를 찍었어요. 화면을 열어가지고 자 화면을 열어서 QR코드에 여기 딱 갖다 대면 요 끝에 여기 까맣게 여기 QR코드예요. 여기 갖다 대보세요. 됐습니까? 영상이 나와요? 자 영상 안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QR코드 김관수 저 예천 회장 가르쳐주세요. 영상 나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거 아시아투데이 또 QR코드 찍어보세요. 아시아투데이 제가 방송에 영상 나오죠? 나옵니까? 나와요? 그 옆에 YTN 라디오 찍어보세요.
나옵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값 찍어봅시다. 차별금지법 반대. 제일 밑에 값 찍어보세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찍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화면을 찍는 게 아니고 화면에 갖다 대면 돼요. 그냥 화면에 갖다 대면은 그 뭐 노란기 뜨면 그걸 딱 누르면은 영상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고상무 위원장 나와요?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보관을 찾아봤는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되게 잘 받아가요. QR코드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자연스럽게 저 화면을 보는 거예요. 조은진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 여러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껏 활용하세요. 또 전단지 줬더니 갖다 버리더라 막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전단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단지는 다 그렇게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끊기지 마시고 몇 명이 보더라도 이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16일이죠. 16일 홍보의 날은 대구 경북부터 해서 경남, 울산, 부산, 경남 5군데를 홍보의 날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여러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그게 왜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 경북도에서도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을 너희들이 잘 봐라. 이렇게 해주시고 경북도에서는 여러가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내용 중에서 뭐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핵심 당원들이 이제 중앙당 핵심 간부들이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비밀의 방을 만들까 싶어요. 당대표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의 방을 만들까 싶어요.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도 오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분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희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쌍방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 건의나 또 당을 위한 정책 대안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당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저한테 주시는 분한테 개별적인 통지를 제가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걸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